며칠 전 상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50대 건물주분이셨는데 첫 마디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대표님, 저 이행강제금 5년째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 못하면 건물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 확장 때문에 5년간 매년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누적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26년입니다. 11년 만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또 놓치게 됩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정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홍대 바다 15년, 힘찬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 대표님, 베란다 확장이야 다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옥탑방 하나 올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시행 예정인 이 제도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정말 피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망원동에서 상담받으셨던 40대 직장인분 이야기입니다. 연면적 140제곱미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베란다 확장하고 주차장 막아서 방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실제로는 한 1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집값은 23억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여전히 140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 불법 있는 것 같은데 요즘 AI로 다 잡힙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추가 대출 제한됩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시는 목소리였어요. 대표님, 2014년 때도 귀찮다고 넘겼는데 이번에도 안 하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재 논의 중인 2026년 특별법 대상은 명확합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약 50평 미만이 기본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최대 330에서 340제곱미터까지도 확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약 200평 미만까지 대폭 완화됐습니다. 베란다 무단 확장, 옥상 옥탑방, 외부 계단 비가림막, 보일러실 지붕, 이런 서민생계형 위반이 주요 타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방 쪼개기 같은 영리 목적은 절대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수 늘려서 월세 극대화한 경우 고의적 불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4년 양성화 받고도 또 불법 증축한 상습 위반자도 제외됩니다. 망원동 그분처럼 소규모 서민 주거용이라면 이번 기회에 양성화 진행해서 이행강제금 멈추고 대출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언제 지었느냐가 생명입니다. 연남동에서 상담한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가구 주택 하나를 매수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꼬드겼다고 합니다. 곧 양성화법 나오니까 그때 합법화 하시면 됩니다. 그 말만 믿고 계약하셨는데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니까 완공일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하시겠습니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건물만 대상입니다. 일부 논의에서 2023년 말까지도 거론되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아예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내년 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씩 내면서 팔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은 지금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전기준입니다. 단순히 면적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 안전, 구조적 결함, 일조권 침해, 최소한의 안전 요건 못 넘으면 양성화 불가 딱지가 바로 나옵니다.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 쪼개기로 세대수를 비정상 증가시킨 경우, 2014년 양성화 받고도 또 불법 증축한 상습 위반, 경매에서 위반 건축물, 딱지 알고도 매수한 경우, 이분들은 이번 특별법에서 거의 다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서민 주거용에 2022년 말 이전 완공이고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다면 양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사 통해서 서류 잘 준비하면 이행강제금 싹 멈추고 대출, 매매, 상속까지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정부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사실상 마지막 이런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놓치면 다음 기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합정동에서 상담했던 50대 형제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다가구 주택 하나를 사셨습니다. 연면적 580제곱미터, 겉으로는 그냥 흔한 동네 빌라였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불법 세대 쪼개기로 악명 높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층에 2가구 허가인데 벽 세워서 4가구로 쪼갰습니다. 옥상에도 방 2개를 더 올렸습니다. 월세는 많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800만 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단계에서 2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다 까보니까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완전 딴판이고 구청에서 이미 이행강제금 예고 통보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계속 양성화한다는 말만 나오고 2014년도 그냥 넘기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세대 쪼개기가 너무 심해서 영리목적 불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구조 변경이 과하고 경고받은 이력까지 있어서 구제받기 매우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형제끼리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형, 이건 못 받는 건물입니다. 팔아서 정리합시다. 야,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인생 건물이라고 했잖아. 그날 상담 끝나고 2분이 나가시는 뒷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관계 한번 틀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부터 떼보십시오. 정보24 들어가서 내 집 건축물대장 출력해서 도면과 실제 구조가 뭐가 다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 부분 사진 찍어서 구청에 문의하십시오. 베란다, 옥탑방, 외부 계단 비가림 이런 부분들 사진 찍고 구청 건축가에 양성화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리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건축사 한 명은 내 편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개인이 그냥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공인 건축사가 현황도 그리고 안전점검 리포트 써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날아들던 이행강제금이 멈추고 일반 건축물 딱지가 사라지고 매매, 증여, 상속, 대출까지 정상 활용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집값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재산 싸움 없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16년 동안 이런 장면을 정말 지겹게 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거용 165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만 대상입니다. 방 쪼개기 같은 영리 목적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202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이 필수입니다. 11년 만에 마지막 기회, 다음 기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십시오. 건축사 통해서 제대로 신청해야 가족 갈등 없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이나 건물에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베란다, 옥탑방, 이행강제금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건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